이런 일을 하면서 저의 꿈을 좀 불태웠던 사람인데 피해 만나기 전에 물론 지금도 여동생이 지금 신사동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은 PM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전 사진인데 이거 보신 분도 있으니까 뭐 몇몇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꿈꿔왔던 일을 열심히 해왔었고 또 저는 사실은 이걸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도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일본 유학을 할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와 비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 현실과 그 비전 사이의 괴리감을 느꼈어요. 들어가서 너무 이 네트워크가 너무 좋은데 실제 해보니까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돈은 벌었어요. 저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할 때 성공을 했다는 말은 안 합니다. 돈은 벌어왔다. 저는 돈을 벌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을 하게 됐었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마지막 스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했던 스피치의 내용은 클래스가 다른 PM 보상 플랜이라는 이런 주제로 저의 어떤 PM 스토리를 녹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이 주제를 바꾸고 싶어요. 클래스가 다른 우리 PM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클래스가 다른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생각 좀 드리고 저도 오늘은 제 생각과 다르게 좀 빨리빨리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래스가 다른 PM 보상 플랜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사실 29년 전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좀 접했고요. 몇 가지 회사를 해봤고 돈도 벌었고 해봤는데 결론은 제가 정말 리얼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성공하려면요 그 성공하기 위한 어떤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해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선택이 곧 성공과 직결되는 비즈니스예요. 저는 어떤 리더들이 아무 얘기해도요 결국에는 여러 회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리더로서 최고의 덕목이 뭐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제가 들어본 분들 어떤 분들이냐 이 PM을 처음 만나신 분들 그분들은 조사하고 그냥 은덕이 있어서 이 PM을 만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아시겠지만 첫사랑에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한두 번 사랑에 깨져봐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피해 만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 5가지 기준이 있어요. 회사, 제품, 보상 플랜, 타임 시스템이 있는데 좀 별로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그 회사는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멸치는요 아무리 커도 멸치예요. 고등어는 아무리 커도 고등어예요. 저희 우리가 고래처럼 커다랗게 클 수 있는 고래 새끼 같은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 PM 만나기 전에 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PM이 2018년에 들어온다고 할 때도 제가 했던 말이 뉴욕 1등 회사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들어와서 제대로 정착을 하고 연착을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PM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보상 구조였으면 저는 그때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바이너리 보상 플랜은요. 자, 우리 보상 플랜에 대한 단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바이너리는 아까 배웠죠. 넓이와 이 넓이에 제한이 걸려있는 게 바이너리예요. 두 라인이죠. 그리고 유니 레벨은 뭐냐? 옆으로는 제한이 없어. 깊이에서 제한을 두는 게 유니 레벨이에요. 자, 브레이크 어웨이는 뭐냐? 옆으로도 마음껏, 밑으로도 마음껏. 이게 브레이크 어웨이입니다. 거기에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옆으로도 제한을 걸고 밑으로 제한을 걸어서 2 곱하기 12는 3 곱하기 9대 정해놓고 하는 거죠. 일본 스피너라고 해서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가장 피라미드 업체들이 즐겨 사용하는 게 매트릭 방식인데 그런 거 다 합쳐서 하이브리드 방식 부가풀이 있습니다.
아무튼 보상 플랜이 중요한데 제가 느낀 PM의 보상 플랜의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사업자와 상위 사업자 양쪽을 만족시키는 하이브 방식 보상 플랜이다. 다시는 하나 설명하려고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초기 사업자 수익이 빠르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네트워크 비즈니스 보상 플랜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죠. PM 제품 정말 좋죠. 제품만 좋으면 이거 하실 거예요. 물론 소비자로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사업으로 PM을 접한다면 당연히 보상 플랜 중요해요. 우리 사업의 양 날개입니다. 제품, 보상 플랜 두 개 날개거든요. 한쪽 날개를 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상 플랜 주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이런 비즈니스 처음 할 때, 또 특히나 이런 비즈니스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동일한 게 있어요. 자, 저희 나라는요, 1995년 7월 6일 날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 법 중에 하나가 이 보상 플랜은요, 어느 회사를 가도 매출 전체 대비해서 35% 안에서 우리 한국은 수당을 풀어주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35% 안에서 수당을 풀어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세요? 예. 그럼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 느낀 게 보면은 어느 회사는 초기 사업자들이 돈이 돼. 그럼 리더들이 돈이 안 돼요. 또 리더들이 돈이 또 되면은 초기 사업자 돈이 안 돼. 결국 재무세이에요. 같은 걸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PM을 좀 알아볼 때 이 부분을 좀 봤었는데 이제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실제 매니저부터 팀파트 매니저부터 PT까지 가는 구간에서는 어떤 회사를 비교해봐도 1.5배, 2배 가까이 수당 많이 줍니다. 똑같이 35%인데 솔직히 그 구간에서는 제가 느꼈던 구간에서는 35%가 아니라 그 이상을 받는 느낌이에요. 실제 그렇게 풀리고요. 그런데 PT에서 CL 가는 구간, 저처럼 SP, GP, PP 이런 구간은요 매출 대비 다른 회사보다 적은 것 같아요. 적어요, 실제 적어요. 적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초기 사업자가 중간 허리진들이 정말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VP 정도만 가도 250 정도, 평균 250, 200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직급을요 일반적인 다른 타사에서 그 정도 지금 만들려면요 최소 1년, 2년, 3년 그 이상 걸립니다. 저희 팀에서 어때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요 첫 달에 IM, 두 번째 달 VP, 세 번째 달 EVP. 제가 정확히 2020년 10월 19일에 시작했어요. 10월 달에 IM에, 11월 달에 VP, 12월에 EVP. 이 사업 대여 사업입니다. 보세요. 이때 받은 수익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2021년 1월과 2월은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1월과 2월입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EVP 갔는데 갑자기 VP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 그때 팬데믹 시대였어요. 그 와중에도 게릴라로 다 만나다니면서 시스템 정비를 했어요. 그 2월 달에 반전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점수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35,000점이었어요. 2월 달에. 3월 달에 제가 PT를 갔어요. 35,000점이었는데 10만 점이 넘어서 PT를 갔어요. 자, 그렇게 가능한 게 저희 PM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 사업자는 별개 집중력 싸움이고요. 초기 사업자 수익이 빠르다는 말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요 지금도 사업할 때 너무 마음이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업자도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집중하시면 저희가 포스트에 보너스 평균 10% 이상 주지 않습니다. 맞죠?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금액 대비 10% 이상 주는 회사가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어요. 거기에 패키지, 풀세트 같은 거 전달하면 15만 2천원? 속된 말로 내가 집에서 애 키우면서 한 달에 한두 개만 풀세트 판매하면요 4, 50만 원 수익이에요. 맞죠?
이런 부업 괜찮지 않나요? 초기 사업자의 돈이 된다. 이 부분은 리더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거기에 FAB도 있죠. FA에 맞추면요, 수당이, 저도 지금 5개월 2주 만에 PT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수당뿐만이 아니라 FA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5개월 2주 만에 거의 3천, 4천만 원 가까이 수당을 벌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필하고 싶고, 자, 오늘은 3번 사업자 소비자 분이 명확한 포함하기 명의하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할게요. 저희 보상 플랜 이해하시면 실제 보상 플랜 측면에서는 매니저를 달성하고 매니저를 유지하는 사업자예요. 맞죠? 저희가 하는 두 가지예요. 소비자는요, PM 제품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섭취하게 하고 합리적인 닭을 먹을 수 있게끔 오토시까지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사업자는 최소한 IMM 정도의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일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육성시키는 일이죠.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창업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매니저를 달성 유지하시는 분들 그런 집중. 저희 시간 한정돼 있어요. 내가 80%를 집중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우리 80대 20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용이한 보상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데, 보이죠? 네 번째, 시대의 대세인 1인 셀러 멤버 네트워크 마케팅의 저가 보상 플랜이다. 제가 한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는 1인 셀러의 시대다. 인플루언서. 그럴 때, 이제는 영업이 이제 선택의 필수인 시대다. 여기서 어떤 부분 이제는요,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1인 셀러 이런 부분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쇼핑몰 하나 하더라도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수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은요, 택배사에 손이 불터가지고, 그런데 저희 PM은요, 이 1인 셀러 시대에 정말 적합한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알리기만 하는 일이에요. 모든 회사가 다 준비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알리는 부분에서도 사실 오플라스를 같은 거 공동구매 형태로도 풀 수도 있어요. 저희 사실은 어디 오플라스를 보면은 공동구매 형태 아닙니까? 5명이 그런 부분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건 읽게 넘어갈게요. 직급과 매출의 조화를 오per하기 쉽다. 네, 쉽습니다. 설명 붙이지 않겠습니다. 6번째, 오토시 프로그램 안정적인 노후 수입이 가능하다. 저는 요즘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승급에 대한 목표를 매달 갖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매달 승급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린 플랜 B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승급은 매달 목표를 가져야 되지만 플랜 B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어떤 목표냐?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는 오토시 보유 회원을 10명, 그 다음 25명, 50명, 100명, 250명, 500명, 1000명 그런 오토시 개수에 대한 목표를 갖고 사업자를 하라고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100개 이상 만드는 게 어려워요. 100개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수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개 넘어가잖아요. 이제는 그냥 진짜 PM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요. 저쪽 2000개가 넘어가잖아요.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질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PM은 이 오토시의 개수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인센티브 투어, 자동차 프로그램 등 사업 이벤트가 많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년도 사실 길지 않습니다. 저희는 거의 3개월 단위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자동차 보너스 같은 것 때문에 항상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BMW를 뽑아서 제 아버님 선물 드렸어요. 제가 PM 통해서 제가 주변에서 바뀌었어요. 한 번 듣지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효자라고.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 이런 보너스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피해 보상처 접했을 때 어떤 결단을 했으면
PM에서 주는 어떠한 프로모션 모든 걸 놓치지 않겠다. 처음엔 FAB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여행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 모든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자동차도 보여드렸지만 역시 우리 PM의 꽃은 여행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PM은 여행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노상 지사 말씀하실 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얼굴이 원래 굉장히 하얘요. 하얀데 제가 얼굴 세이셸가 탔어. 지금 탔는데 얼굴 하얘질만 하면 작년에 파리를 또 가. 그리고 마랑을 가. 그리고 또 와서 센트로페를 가고 또 하얘질만 하면 라스베가스 가고 또 하얘질만 하면 또 저기 프라하 또 겨울 가고 또 하얘질만 하면 마라케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행 저는 월드 투어 제가 사업한 지 3년 됐는데 저는 3연속 뉴질랜드, 세이셸, 마라케시 다 갔습니다. 아마 한 번도 갈 계획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왜 갔냐, 중요한 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행 놓치지 않겠다. 지금까지 모든 여행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안 놓쳤고 뉴질랜드, 세이셸, 마라케시 갔는데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보상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유럽에 있는 요아임이라는 분, 그분 보면서 그분이 이 월드 투어를 11번, 12번, 한 번도 안 놓쳤대요. 저는 그분처럼 하려고요.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근데 여행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려고. 지금 3연속이죠? 내년 푸켓 갈 겁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뉴질랜드 갔을 때 그냥 이 축적 보여주면서 이건 보신 분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제 와이프가 뛰었던 장면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참고로 저는 이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무서워서 안 뛰었어요. 안 뛰었고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뛴 거 이런 사진 제가 보여드리면서 뉴질랜드에서 이런 추억들, 그리고 세이셸에서도 이제 사진만 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도 물도 무서워요. 물도 무서워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부장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자, 요번에 마라케시 따뜻하게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지난달이지 맞죠? 갔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다 뭐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8일차까지 쫙 만들었어요.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줄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마지막 8일차. 솔직히 마라케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가신 분들. 근데 저는 두바이를 갔다 온 경험이 있고, 갔다 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2%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았던 건 이것 때문에 8일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제가 또 이루고 왔어요. 이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돋이는 땅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해돋이 볼 수 있어요. 저 엑스트라 찍겠다고 목숨 걸고 찍었습니다. 공중에서.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정말 잘렸네요. 자, 이거는 IM의 그 인센티브 여행 갔던 부분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6월달에 갈 거잖아요. 맞죠? 저 작년에 갔다 왔고. 자, PT 인정식. 저는 이거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PT 인정식을 두바이에서 했어요. ST 인정식을 남프랑스 니스 센트로페에서 했어요. 그리고 GP 인정식은 라스베가스에서 했어요. 제가 PT를 못 가는 이유가
똑같은 데 가기 싫어서 농담이고요. 조만간에 저도 이제 PT 올해 안에 가서 갈 거고요. 그래서 PT 인정식 할 때 처음에 두바이 갔을 때는요, 팬데믹 끝나고 나서 여행이라서 쭉쭉 사진 열심히 찍어서 이것도 많이 보여줘요. 이때 화이트 파트라는 분지도 보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두바이는 가장 이 레드 카페 그리고 그 두바이 오페라 하우스 첫 번째 PT 인정식은 두바이를 추천합니다. 화려하니까 이런 부분들. 이때 제 와이프가 이 한복을 입고 이제 찍었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SP, GP 갈 때마다 한복이 업그레이드 돼요. 비싸진다고요 이제. 돈을 많이 벌써 쓸 때도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바이 했던 거 직접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트로페, 벌써 생트로페 아까랑 한복을 다니죠. 이제 또 한복 디자이너들이 그런 이제 한복도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한복을 입고 이런 한복을 입고 갔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갔을 때 또 이 한복은요, 이제는 이 한복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한복을 입고 갔어요. 이 한복은 이러면서 또 라스베가스 했던 PT 인정식, 그리고 윈터 리더십도 이제 베를린 또 작년에 갔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윈터 리더십 이 겨울에 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왠지 모르게 이때는 좀 뭔가 여름에 6월달에 가는 건 아이 내명들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맞죠? 최소한 12월달에 VP 이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12월 베를린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상위 리더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작년에 좀 황당한 사장님이 그때 GP 사장님이 그때 VP가 2VP였거든요. 지금 같은 GP예요 지금. 그래서 12월에 가면 이때도 특히 이때 첫 번째는 너무 좋았어요. 이때 처음으로 와이프 없이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았던 여행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시나 가면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고 또 프라하를 보면서, 특히나 12월 달에 무대에 서면요 멋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때 민정식이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걸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수의 피해상 노하우. 누가 물어봐요. 이용수 사장님의 사업 성공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순단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학습의 자세와 열정 그리고 신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 비즈니스라는 게 뭐예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또 그 일이 비즈니스래요. 그럼 PM은 비즈니스인가요? 아닌가요? 비즈니스예요. 어떤 일, PM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짜임새 있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학습이 뭐예요? 학습. 자세가 뭐예요? 학습은요,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듣고 나서 끝나는 분이 있고요. 듣고 내가 배우고 자기 걸로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한 학습은요, 자기와 가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세라는 부분도 내가 진짜 무언가를 파트너가 질문했는데 답을 못했어. 그럼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장 그날 저녁에 모르는 거 내가 공부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파트너가 나의 가장 큰 성장의 요인이거든요. 그러한 자세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열정이라는 거,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하는 마음, 와! 이게 열정이 아니라 열정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애정을 갖고 있어요. 애정. 언제 PM에 내가 열정이 있냐? PM의 파워 칵테일 제품들이 예뻐 보일 때, 처음 볼 때 예뻤나요? 안 예뻤거든요. 대부분 예뻤나요? 지금은 이것처럼 멋진 가방이 없고 이것처럼 예쁜 디자인의 핀 제품이 없어. 그게 열정입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념. 굳게 믿는 마음인데, 제가 말하는 신념 어떤 신념이냐? 자신의 성공을 믿어야 돼요.
자기의 해피 엔딩을 믿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저의 노하우를 공유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PM의 올해의 슬로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작년에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이는 이 다음 산은 뭘까요? 다음 산 50억 달러. 50억 달러. 드디어 5 나오죠. 5 맞죠? 50억 달러 산이에요. 지금 저 산도 끝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100억 달러는 다음 있어. 왜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8,000m 이상인데 그거 엘리베이터를 가려면요 뭐 안나푸르나가 그런 거 몇 번 넘어가야 돼. 제가 PM을 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지금 아나노시의 절대 강자 A 노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저 PM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업 선택했습니다. 저의 믿음에 저는 정말 믿음에 대해서 정말 신경 갖고 있고요. 비전을 보고 있고요. 비전, 보이지 않는 걸 볼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드시 이룰 것이고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클래스가 나는 여기 있는 분들과 다 함께 저 정상에서 알아면서 저희 스테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